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혜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코스닥에서 기관들의 매수 규모가 줄면서 코스닥이 좀 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장 내일장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훈풍과 수혜주들의 기대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언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도 신사업의 투자 규모를 정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포트는 미래를 향하고 계신지 저희와 함께 종목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쪽으로도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여러분의 1시간 동안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우리 위원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허반석 위원님과 종목 상담 받으실 분들은 지금 접수 보내주시고요. 또 노란톡을 통해서 이 위원님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장중뿐만이 아니라 장 마감 후에도 그리고 장이 시작하기 전에도 주말에도 허반석 위원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은 02-3153-2611 또는 2622번 그리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황은요. 김혜영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전일 미증시 훈풍이 이어받으면서 상승 흐름 보여지는 듯 했는데 이내 또 하락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간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0.31% 내린 3,15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현재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786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1,125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홀로 2,007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현재 0.54% 내린 96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면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우위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154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98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1272억 원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에서 5위 종목, 현재 삼성전자와 네이버만이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 칩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내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들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 흐름 보였는데 현재는 SK하이닉스 0.82% 내린 12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63% 오른 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오스틴 공장에 2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것이란 관측들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최종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8만 전자에 올라서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재 셀트리온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37%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86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 현재 2.64% 급등한 1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일본 자회사 카카오 재팬이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6천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현재 1.56% 오른 22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달 유럽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17% 이상 급증을 하면서 판매 순위가 BMW를 제치고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0.19% 내린 26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보겠습니다.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만이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1.36% 오른 5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지난 7일 발표한 자사주 지급 프로그램을 포함한 상여 지급을 위해 자기 주식을 처분한다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장 초반 빨간불 켰는데요. 현재는 1.47% 내린 17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SK머티리얼즈와 HLB만이 현재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즌 전일에 이어 오늘도 낙폭이 큽니다. 4.12% 내린 7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현재 0.94% 오른 3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가 오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에서 리보세라닙과 관련된 논문을 대거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SCO와 같은 이런 권위 있는 학회에서 특정 약물에 대한 수십 건의 임상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CJ ENM 현재 0.85%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15만 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과 IPTV 3사의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마찰이 공론화가 되면서 현재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김혜영 캐스터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 받으실 곳 알려드릴게요. 02-315-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종목 문자입니다. XINC 보내주셨고요. 2,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입니다. 참 이 종목 이름이 저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건설주네요. 그리고 오늘 1,795원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2,100원에 20%이신데요. XI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룸 건설로 조금 알려진 회사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익히 알려졌다라기보다는 아시는 분들은 클린룸 쪽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보면 실적 같은 경우는 먼저 봤을 때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했다가 지난해는 다시 적자 전환했던 그런 부분인데 현재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 GS건설이나 롯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리고 파주 이쪽으로 그리고 2차 전지까지도 조금 클린룸을 더 확장하겠다. 기존에는 이제 LCD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이 주력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어진다라고 한다면 2,000원 이상으로 조금 한 번의 현재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엔 이 부분이 실적이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서 슈팅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그 지지를 해줄 텐데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와 봤자 1,500원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반등했을 때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빠진다라고 한다면 61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1,500원 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 부분 정도는 감안하시고 조금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1,500원 바닥 다지고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신 건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확 줄이시거나 아니면 모두 다 현금화를 하셔서 실적이 있는 종목으로 보셔도 조금 더 재밌고 그런 투자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500원대 지지 보시고 반등 나오면 비중 축소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3,900원에 20%입니다. 23,900원에 20% 비중입니다. 세경하이테크 저번에도 전화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저랑 여러 번 통화를 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됐는데 맞으실까요? 2번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까지 세 번째죠? 네, 네, 뭐 답답해서 전화를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빨리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아니면 기업이 아니, 잘못될 것 같아서 주시는 걸까요? 아니 지금 증권사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는데, 예. 근데 이틀 전에 이제 적자가 그대로 되는 바람에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나왔거든요. 근데 네. 하반기부터는 이제 좀 기대감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매수가 갈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비중이 20%시고 그리고 예. 앞으로 끌고 나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차트상 라인을 하나 그어놨는데 보이실까요? 차트,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위에 있는 라인이 23,900원 정도의 위에 있는 빨간색은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이고요. 네, 아래에 있는 빨간색 라인은 19,000원 정도, 19,800원 정도의 바닥 라인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네. 그 바닥마다 다시 반등이 나왔던 자리를 동그라미로 한 3개, 4개 정도 이렇게 쳐놨거든요. 네, 그러면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기업 자체적인 뭐 판단을 봤을 때는 19,800원을 깨고 내려가기가 이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 가격대 2만 원 이하에서는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 그래도 뭐 어떤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지 다 아시죠? 이제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 예, 알고 공부도 있습니다. 많이 해보셨고요. 네, 그러면 올해 스마트폰 업황 자체가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폴더블 폰 하면 기존에 있던 노트 시리즈의 휴대폰보다 화면이 더 커지고 화면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엔 액정이나 액정에 들어가는 보호 필름들이 조금 더 많이 생산이 돼야 되고 한 대를 팔 때마다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갈 텐데 이런 장기적인 업황을 봤을 때 내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단가를 조금 낮춰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단가를 낮출 때에는 2만 원과 가장 가까운 권역에서 단가를 낮추셔야 일부 내가 상승이 나왔을 때 비중을 덜어낸다던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단가 싸움에서 내가 우위를 선점하고 있어야 종목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지금 제가 시청자님과 통화를 했을 때는 23,900원에 20%라는 그 고정된 단가에서 내가 갖고 있는 단가까지 올라올까를 지속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뭐 2만 원 정도가 바닥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일단 낮춰놓고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향후 대응에 있어서는 더 간편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거 추가 매수해서 물 좀 탔거든요. 그래서 23,900원이신가요? 예, 그러면 이제 박스권 딱 상단에 이게 딱 겹쳐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23,900원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현 구간에서는 맞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23,000원 이상으로 왔을 때 한번 전화를 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한 번 더 대응 전략이 나올 것 같은데 현 구간에서 2만 원을 깨지 않는 한 그리고 2만 원에서는 오히려 분할로 매수를 하시되 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길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렇게 뭐 세경하이테크 뉴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종목을 이 한 종목만 상담을 주셔도 다음번에는 채택될 확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길게 보신다면 단가 싸움에서는 조금 더 낮춰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세경하이테크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 전화 주시면요.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궁금한 점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로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 TV 소리 줄이시고 전화로만 대화하실게요. 네. 네. 자,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저는요.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랑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26,800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20%입니다. 26,800원이고 비중 20%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이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6,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두 달 보름, 한 80일 정도 됐겠네요. 네, 그러면 뭐 약간 이 정도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려올 네, 때 조금 맞아요. 매수를 하셨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이게 내려갈 건가를 봤더니 그래도 23,000원 라인은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곳곳에 조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여기를 깨지 않고 내려가느냐를 보려면 네. 뭐 실적을 봐야 되겠죠. 실적은 네. 그래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현 구간에서는 오히려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네. 일부분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비싸다, 싸다를 판단할 때에 네. 뭐 현 주가 바닥을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23,000원에서. 23,000원에서. 근데 네. 지금 이제 이 기업을 봤을 때에 뭐 크게 재무적으로도 특별한 것도 없고 뭐 그래도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결국엔 반도체 관련된 섹터 자체들이 그렇죠. 조금 쉬어갔던 그런 흐름인데 네. 어제 미국 증시를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나 IT 기술이나 컴퓨터 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반등을 좀 줬어요. 그래서 네. 오늘 이 기업의 하루 흐름을 보면 아침에는 좋게 시작을 했지만 조금 시작했는데. 네. 예, 마찬가지로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스물스물 다시 23,650원까지 내려왔는데 네. 이제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시청자님께서 20%의 비중을 가지시고 조금 견딜 수만 있다면 조금 버텨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현 구간이 반등이 나올 포인트라고 차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네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손절보다는 조금 네. 버텨보시는 전략이 맞으실 것 같고 네. 오히려 조금 2만 원이 깨지면 조금 깊게 빠지네라는 생각에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2만 원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뭐 매도세가 나오면 뭐 네. 안 빠지지 않나, 빠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 워낙 뭐 오랫동안 한번 체크해놨던 화면을 보셨을 때 네. 반복되고 있는 패턴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적자 기업이었으면 제가 조금 더 좀 심각하게 보시고 어떻게 네. 대응하실지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그래도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3,000원 언저리는 그래도 지지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먼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네. 26,000원을 넘어갈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26,000원이 넘어갔을 때는 일부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때를 조금 놓치지 마시고 한 네. 번 더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너무 지루하다 싶으시면 매수가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왔을 때 비중을 일부 덜어내시고 다시 비중을 23,000원, 24,000원 오면 추가적으로 매수하시고 이렇게 끌고 네. 나가셔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 올라오고 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만 일단은 네. 지금 현재로서는 버티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파란색으로 추세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네네. 네, 손절할 라인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조금 버텨보실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상승이 언제쯤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부터 상승이 할까요? 상승될까요?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네. 이제 반등 포인트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네. 조금 더 깊게 내려갈 수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릴 건데 네. 현 구간에서는 뭐 더 이상 내려갈 자리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전화 바로 이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녹십자셀 네, 녹십자세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49,500원에 27%입니다. 49,500원에 27%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좀 횡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4개월 전에, 예. 4개월이요. 네. 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 항암, 한다고 예. 텔레비에서 추천해서 그냥 산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손절가도 안 듣고 그냥, 그때 제가 하면서 처음으로 산 거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뭐 기대감은 많고 연구하는 부분도 정말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끌고 가기에는 조금 지친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징글징글하게 안 가네라고 생각을 해서 손절을 하고 나면 어느샌가 또 확 올라가 버리는 게 또 제약 바이오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조금 부진했다라는 부분들이 주가를 조금 더 억누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그럼 제가 아래에 파란색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을 겁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 이 파란색 라인이 가장 저점일 때랑 최근일 때랑 두 개를 연결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이 라인을 깨지 않고 반등해줬던 라인들을 또 빨간색 동그라미로 하나씩 쳐봤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재차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다시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4개월 전에 매수를 하셔서 단가가 약 5만 원 권역인데 네.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라는 게 결국 뭔가 연구 성과나 결과나 뭐 협력 관계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이슈에 의해서도 언젠가는 슈팅이 나오기 마련인 기업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오히려 조금 손절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비중이 네, 조금 그럼- 많으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한번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예. 지금 그에 9천, 8천 원이 빠지다 보니까 예.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네. 그 비중은 제가 더 늘려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시면 비중을 늘렸다가 더 내려가시면 오히려 감당하시기가 어려워지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 네. 네, 오히려 45,000원을 넘기고서 거기서 네. 재차 횡보를 하거나 좋은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네. 조금 다시 완연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하셔도 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여기서는 더 빠지지는 않을까요? 기술적으로는 더 빠질 자리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4만 원이 깨지고 나서 네. 다시 한번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는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더 깨지지는 않고 뭐 어쨌든 시간만 투자하면은 올라올 수는 있네요. 현 구간에서 반등이 준다면 시간이 4개월 걸리셨잖아요. 네. 네, 그만큼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을 하려면요. 예. 그 기간 안에는 뭔가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너무 답답하시면 오히려 병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버틸 수 있다 싶으시면 버티시고
네. 그게 아니다 싶으시면 45,0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손절 타이밍을 확실하게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전화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일단은 비중을 더 실는 건 아닌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오스코텍, 오스코텍 매수가 어떻게 될까요? 37,400원, 37,400원의 비중은요? 20%. 비중 20%고 시청자님 혹시 지금 TV 소리 켜 있거나 스피커폰 켜 있으면 좀 그 소리는 줄여 주시길 바랄게요. 예. 네네, 오스코텍 37,400원에 비중 20%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37,400원에 20%인데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한 2, 3일 어간의 수익 구간이 있으셨지요? 예, 수익 구간 있었는데 그때 매도를 못했어요. 대응을 못 하신 걸까요? 예. 그 잠깐 반등이 나왔던 때의 이슈를 혹시 아실까요? 4만 이게 6,000원이니까 얼마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더 갈까 하고서 기다리다가 놓쳤어요. 네. 매수를 언제 하셨다고요? 한 달 좀 넘었나. 네. 지금 이제 ASCO라고 그 미국 종양학회에서 연구 초록을 발표를 했어요. 미국 시간으로 19일경에 했는데 예.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 이제 같이 연구를 진행한 부분들인데 이 예.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들이 조금 그래도 시장에 돌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루 석가탄신일 쉬고 20일 어제 장에서 그리고 18일 장에서 조금 상승세가 조금 나왔는데 이 부분이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크게 회자가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예. 화면으로 보셨을 때의 파란색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어봤는데 그 추세선 예. 따라서 지금 일부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 워낙 큰 상승을 주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나는 그러면 다른 종목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금 약 손실 구간에서 처리를 하시고 오히려 급등했다가 떨어지고 조금 변동성이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보다는 오히려 좀 차분하게 잔잔하게 올라가고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속은 편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오스코텍을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나는 지금 바닥이니까 기다려봐도 좋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제가 손절가를 그래도 버티실 수 있다라고 하면 35,000원 라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35,000원을 깨지 않는 한 한번 들고 가보시는 전략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수익이 나셨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대응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빠르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BH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9,800원에 비중 15%입니다. 이 IT 부품주들 참 하락폭도 많이 나오고 기대만큼 안 가서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19,800원을 최근 또는 올해 안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떨어질 때에 이제 바닥이구나라는 생각에 매수하신 분들이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한 차례 더 바닥을 내려와서 이 구간 아주 큰 대바닥까지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현 구간에서 15%시니까 3분기 기대감에 대한 리포트들이 오늘도 조금 출고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다만 올해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5% 정도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나는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게 겁난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버티셨다가 18,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손절 라인을 잡아보시는 전략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결국엔 시간과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관련 부품 회사이고 그리고 IT 부품 관련된 모든 섹터들이 조금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결국
소비 회복과 코로나19 이후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 그리고 손절을 하시더라도 18,000원 위로 올라올 테니 그때 가서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K케미칼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42만 원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 진짜 40만 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힘드셔서 종목 상담도 많이 주셨었는데요. 지금 25만 원 정도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42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를 일단은 앞으로 이렇게 또 하신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매번 시장에서 손실로 모든 투자를 마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 놓았는데 결국엔 누군가는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고, 그리고 매수를 하시려면 차라리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나는 그래도 빠져나가 하시면 현 구간에서 매수를 한 만큼 더 사셨다가 30만 원과 가장 가까울 때 차라리 팔고 나오시는 게 오히려 기술적인 탈출 전략, 저는 말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구조대를 파견해서 기술적으로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차트상 현 구간에서는 구조대를 파견을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29만 5천 원을 넘어서는 때에 일부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예 모두 다 현금화시키는 전략이 현 구간에서는 현실적일 것 같고요. 나는 그냥 묻어두겠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다른 계좌에 옮겨놓고 그냥 묻어두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앞으로는 좀 매매 스타일을 조금 바꾸셔야 된다라는 부분 꼭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묻어두는 전략과 가격 낮춰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선택 꼭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유튜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인산가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2,400원에 비중 20%인데요. 음식료 담배 업종입니다. 죽염을 만드는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2,4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현 구간에도 조금은 약수익 구간이십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2,000원 하던 주가가 갑작스럽게 3,000원 갔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2,400원을 지지해 줄까라고 한번 물음표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빨리 움직이고 변동성이 강한 종목을 선택한 만큼 빠른 손절매 또는 빠른 매매가 모두 다 가능해야 된다라고 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윗꼬리가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한 대응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니까요. 손익분기점 아래로 깨지는데 굳이 이것을 나는 여기서 뭔가 큰 수익을 볼 거야 라고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빠른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맞습니다. 네, 윗골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1%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3,156.92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3,200포인트를 한번 좀 도전했었던 코스피입니다. 하지만 3,196포인트 정도가 고점이고요. 갑자기 오전장에 급격히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수준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들어와 주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좀 힘이 나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1,252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 개인들의 463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면 보합권의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8만 원대 지지를 받습니다. 0.75% 상승하면서 8만 1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82% 하락을 하고 있고 12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더니 오늘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89만 3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네이버는 2.42% 상승하면서 오늘 35만 9,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그래도 6위부터 10위까지는 혼조세 나타내면서 좀 양호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59% 지금 그렇게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네요. 8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가 3.08%로 네이버와 함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만 7천 원. 그리고 현대차가 1.78% 상승하면서 22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0.94% 상승한 64만 2천 원이고 셀트리온은 오늘 0.19% 하락합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0.47% 하락을 하게 되면서 966.56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시면요. 오늘 장 초반에 979포인트까지 오전장 9시 12분쯤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점 기록하고 나서 계속해서 급격한 하락을 겪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가면서 코스닥이 좀 더 빠집니다. 965포인트 내려갔다가 지금 966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역시 개인들이 매수해주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장중에 매수해주기로 했었는데요.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116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이 807억 원 매도 우위, 개인은 1,037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봤을 때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1% 안팎의 하락세와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1.20%, 1.18%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1.19% 상승합니다. 에코프로빔이 1.08% 하락, 카카오게임즈는 0.59% 상승하면서 5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시젠이 3.98% 오늘 하락을 하게 되면서 72,30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머티리얼즈가 0.61% 상승하면서 33만 2,300원, 그리고 HLB가 1.10% 상승합니다. 32,250원, CJENM은 0.65% 하락한 15만 2,000원이고요. 알테오지는 보합 기록하면서 7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뭔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좀 흐지부지한 금요일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 느꼈던 이런 기쁨, 그리고 뭔가 만족스러움을 뒤로 하고 또 다음 주 전략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장 시작할 때 굉장히 다들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전일 미 증시가 굉장히 그래도 좋았죠. 그러면서 조금 특이한 상황으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전일 미 증시의 상승 섹터를 좀 보면 네트워크가 섹터에서 2.75%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도 2.6%, 바이오도 2.5% 가까이, 그리고 컴퓨터와 IT 기술 섹터도 약 1.8% 정도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외인들도 5월 들어서 첫 순 매수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연기금도 그렇고 좋은 모습들로 시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10시, 11시를 기점으로 외인들도 매도세를 조금 내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들은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지속적으로 매물을 좀 내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이나 IT 섹터 부품들에서는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엔 순환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수로 보았을 때에도 박스권 장세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조심조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조심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은데, 결국엔 내가 고점에서 샀을 때의 공매도나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거나 또는 신용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때 대처가 가능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이 좀 좋았는데, 하지만 그간 많이 올랐던 여행, 레저, 그리고 철강이나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 업종 전반적으로 하락 전환이 나왔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요소만 놓고서 조금 시장을 바라보셔도 그래도 버티면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한번 필터링을 하실 때 실적과
차트상 저위험 구간 이 두 가지를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에는 아직 오르지 않은 또는 덜 오른 종목들과 업종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유통과 소비 관련 섹터들 여전히 유망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조금 정책주 쪽으로도 눈을 돌려도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방송에서나 뉴스에서나 들리지 않는 쏙 들어간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드리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BBIG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던 연말 연초였는데 지금은 들리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죠. 결국엔 순환매 장세 속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 을 통해서는 제가 통신업종 장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쉬고 있는데 수출을 할 부분들 그리고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유하고 조금 고통스럽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힘내 주실 때가 됐다라는 위로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으니까요. 덜 오르는 종목들, 오르지 않은 종목들, 실적과 차트상 저위험 구간 이 부분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적이랑 저점 구간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 좀 궁금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또 전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잖아요. 근데 왜 또 아시아의 증시를 따라가면서 우리 시장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게 되는 건지 장중에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뭐 금요일 요일적 특성도 있을 텐데 워낙 시장이 조심스러운 시장입니다. 내가 산 종목이 결국엔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공매도도 있고 뭐 외인이나 기관이나 뚜렷한 매수 주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냥 하루에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끝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녹십자도 그렇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백신에 대한 부분들 시세를 받고 하락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대응 가능한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끈질기게 가볼 만한 그런 가격대라면 갈 수 있는 장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덜컥 오르는 말에 올라탔다가 꺾이는 차트에 올라탔으면 결국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베팅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게 맞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세한 시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마감 임박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0.19%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3,156.42포인트 마감이 됐고요. 이 거래일째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0.57% 코스닥이 좀 더 하락을 했죠. 965.63포인트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내려갑니다. 5원 내렸고요. 1,127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도 원달러 환율까지 따라서 하락을 하는 오늘 좀 이례적인 상황 연출이 됐네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지 주말 동안에도 뉴스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MW요. 네, KMW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제가 73,0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20% 비중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73,000원. 네. 예. 73,000원에 비중 20%시고요. KMW가 사실 어제도 종목 상당히 왔었던 것 같아요. 5G 관련 종목들 대응 전략 어반석 위원님이 챙겨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에 힘이 많이 없으십니다. 네. 73,000원에 20%시면 네. 얼마 동안 들고 계셨어요? 제가 지금 3개월이요. 3개월이요? 네. 3개월 동안 주구장창 내리니까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언제까지 들고 가실 수 있으세요? 오를 때까지 두고 갈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오를 언제까지- 때까지 들고 가신다라고 하면 네. 제가 이 얼추 그다음에 얄궂다라고 표현하는 파란 색깔 라인 하나 그어놨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그래도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왔다라는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3번 정도 보이시잖아요. 파란 줄이요? 아, 예. 예, 이렇게 제가 세 구간을 체크를 해놨는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끝나고 굳이 이것 네. 때문은 아니더라도 코로나19가 이제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조금 벗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출하는 물량들 증가하고 있고 미국도 바이든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결국 5G와 통신 장비 쪽으로도 결국엔 확대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간 너무 많이 올랐었고 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야 되는데 이제 수출만큼 쉬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 통신 장비 섹터거든요. 오늘 아침 8시 방송에서도 제가 이 통신 장비 섹터를 조금 다루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 삼아서 한 번 더 보시고 지금은 손절할 자리는 아니니까 그리고 오를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한 기다리는 김에 그래도 기분 좋게 한번 기다려보시자라는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한데요. 몇 네. 달이나 기다려야 될까요? 뭐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쉴 만큼 쉬었다. 이제 가야 된다. 그리고 오르더라도 단숨에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예. 인내를 갖고서 가보시면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 날이 있으니까 예. 오르는 때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힘 빠져서 계시기보다는 팔 때까지 손실이 아니다 부분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정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들 힘드실 것 같은데 정말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랜 날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GS 리테일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37,079원에 비중 45%입니다. 이제 유통업들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GS 리테일은 조금 더딘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GS 리테일 이제 GS 기업 고유의 이슈라 그래야 될까요? 악재라 그래야 될까요? 홍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GS 그룹이 조금 지탄을 받는 모습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또 본다라고 한다면 바닥에서 이제 이 바닥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연이어 관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 입지라고 하는 놀이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공원, 그리고 놀이공원이나 그리고 공항, 그리고 학교 근처, 캠퍼스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매출이 다시 회복되고 있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일반 입지라고 하는 주택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더 버텨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수가 위에 올라왔을 때 너무 지겹다, 나는 못하겠다 하면 다른 종목을 보시는 건데 그래도 아직 바닥에서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으니까 나는 적어도 한 39,000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버텨볼까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한 번 더 버텨볼 만하다라는 말씀으로 GS 리테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텨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내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니노 인스트루먼트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2,400원에 비중 20%인데요. 지금 한 4거래일째 굉장히 연봉이 길게 나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노 인스트루먼트를 2,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를 이제 바닥이라고 하신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워낙 지금 바닥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빠진다라 해도 2,000원 선을 깰까라고 1차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이유를 제가 여쭙고 싶은 그런 기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워낙 차트가 바닥이기 때문에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일부 정리를 하시거나 그래도 조금 시장에서 수급이 도는 그런 기업들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한번 버텨보시고 빠져도 2,000원 선까지 빠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버텨보자 이 종목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또 부족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진 않지만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자유롭게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허반석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인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